안녕하세요.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정현주입니다. 지난 토요일이었습니다. 노원 국민회관에서 저희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가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요. 900명에 가까운 학부모들과 우리 수험생들이 찾아주셔서 아주 성황리에 행사를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주신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요. 이번 2014학년도 대학 입시 정보설명회에서는 1부에서는 2014학년도 대입 변화와 이해, 또 2부에서는 2014학년도 입학사정관 전형의 전략, 3부 2014학년도 수시 이해와 전략을 주제로 해서 국내 최고의 진학 전문가께서 3시간 동안 열띤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자, 올해는 선택형 수능 AB형 시험이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더욱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 같습니다. 특히 3월 모의 수능 성적표를 받은 학생과 학부모들께서 좀 더 구체적인 대입 전략을 세우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됐는데요. 자, 이번 기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 계실 텐데 저희 TBS 방송을 통해서 시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 연속으로 방송되니까 입시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해서 아쉬운 분들은 이 방송을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성공적인 대학 입시 전략 세우기를 주제로 자신에게 꼭 맞는 전형과 대입 전략을 위한 최선의 전략도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진학의 핵심을 명쾌하게 알려주실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하는데요. 먼저 우리 수험생들에게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시죠. 하나고등학교 진학 담당 교사이신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하나고등학교 교사 전경원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을 이 합격의 지름길로 안내해 주실 진학 전문가 두 분 모셨는데요. 먼저 영동고등학교 교사십니다. 김호성 선생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영동고등학교 교사 김호성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시는데요. 서울시 교육청 대학 진학 지도 지원단으로 활동하고 계신 영동고등학교 윤상형 선생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고등학교 윤상형입니다. 네, 자, 3월 모의 수능 성적을 보고 보완해야 될 점, 그리고 앞으로의 대입 전략 어떻게 세워야 될지 고민인 분들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저희와 함께 상담 받으시고 그 해결책 찾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TBS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네, TBS-TV, 기저귀TV 상담받고 대학가자는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에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 수험생과 그리고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미리 분석을 하고 계시고요. 그 분석 내용을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 진행을 해보지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고3 학부모입니다. 아, 예, 아버님께서 연락을 주신 것 같은데요. 예. 어떻게 고3 수험생만큼이나 아버님께서도 좀 긴장이 많이 되실 것 같은데 입시와 관련해서는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가 입학사정관 전형 중에서 지역균형으로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런데 입학사정관 전형에 있어 합격, 불합격의 기준이 객관적 수치화가 아니고 입학 사정관의 주관적 판단이 결정적이라 보기 때문에 학부모로서 늘 불안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합격을 하기 위해서 무엇을 더 준비해야 하는지 또 어느 대학에 지원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고 또 최악의 경우에 정시의 경우도 가능한지 알고 싶어서 이렇게 상담 요청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버님이 걱정이 상당히 많으신 것 같은데요.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해서도 조금 또 편견도 가지고 있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의 성적과 자료를 함께 보면서 다양한 말씀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죠. 예, 우리 학생 1학년, 2학년 국어, 수학, 영어 1등급이고요. 예, 과학은 1.2등급, 사회 1.3등급으로 국영수가 평균 1.08등급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3일 치른 모의 수능 성적입니다. 국어 A형 100분이 97.8%의 1등급, 수학 B형 98.9%의 1등급, 영어 B형 98.3%의 1등급, 과학 탐구 영역에서는 화학원 99.2%의 1등급, 생명과학원 99.6%의 1등급 받았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비교과 활동 살펴보면요. 일단 교내 활동으로는 2학년 1학기 때 학급 반장했고, 과학 동아리 생물부장 역임했고요. 그 다음에 다양한 이공계획 진로 탐색 프로그램들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을 1학년 총 89시간 했고요. 수상 내역이 상당히 많은데
일단은 많은 수학, 과학, 영어, 교내 대회에서 우수상을 다 가져갔고, 그다음에 교과 우수상, 성적 우수상도 매 학기마다 다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수 교내 프로그램에 대한 대회 수상도 했고, 그 다음에 특이상으로 탭스 성적 740점 맞았고요. 일단 지망대학을 좀 보시면 아까 방송에 들으셨듯이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수시의 지역균형 선발 전형과 정시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지금 성적과 비교과 활동을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이제 정시를 아까 이제 염두에 두신다고 이제 말씀하셔, 정시까지도 생각하신다고 그랬는데, 정시에서는 사실은 이제 서울대 화생공을 지원한 학생들은 아마 또 이면적으로는 의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100분위를 보면은 거의 99% 이상이 돼야 이제 서울대 의대나 또 상위권 대학 의대를 염두에 둘 수 있을 것 같고요. 우선 학생의 이 성적과 비교과를 쭉 한번 분석을 일단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선생님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은 1학년 때 성적도 좋았지만 2학년 때 더 성적이 향상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서 2학년 전교과 1등급 맞았고요. 예, 그 다음에 일단 100분위를 보시면 평균 일단 상위 0.2% 나왔습니다. 물론 그 서울대 가중치 수리 영역에 대해서는 이제 반영하지 않았고요. 예, 일단은 정시 모집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울대 화학생물공학부가 보통 평균 이제 390%의 100분위 정도 학생들이 지원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 학생은 394%가 넘기 때문에 일단은 지원 가능은 할 수 있다라고 이제 판단할 수 있고요. 일단 비교과를 좀 보시면 비교과에서는 일단 다양한 교내 활동이 돋보이는데 일단은 그 진로 탐색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가 상당히 활동 내용이 많습니다. 특히 뭐 수상 내역 같은 경우는 그 해당 학교의 모든 수상을 뭐 거의 다 가져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이 학생이 다방면으로 많은 노력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수상 내역도 1학년보다는 2학년 때가 더욱더 향상된 모습을 보임으로써 2학년 때 좀 더 학교 생활을 더 적극적으로 많이 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높이 평가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보완할 점이 있다면, 학교 생활 기록부를 쭉 살펴보니까,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 보시면 이제 그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참여율이 상당히 저조합니다. 물론 이 학생이 나름대로 이제 교과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로부터 여러 가지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교과에 대한 세부 능력 평가는 있는데 실제는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내용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이런 학생이 실제는 학기가 끝나고 그 다음에 방학이 이루어질 때 또는 학기 방과 후에 학교에서의 어떤 그런 활동 부분에서 교과가 계속 연결되는 이런 부분에 대한 활동을 파악할 수 없다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보강할 필요가 있어서요.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리더십 활동이 그냥 학급 회장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실제는 리더십 활동을 어떤 구체적인 활동을 자기가 자율적으로 좀 했는가, 그 다음에 좀 동아리나 뭐 기타 여러 가지 멘토링 활동도 얼마나 자기 주도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구성해서 학교에서 이제 그런 것들을 진행했는가,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이제 좀 부족한 면이 좀 보입니다. 자, 아주 성적만큼 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도 했지만 그래도 리더십 부분은 조금 안타까움이 있다라는,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흔히 서울대 가려면 뭐 슈퍼맨이 돼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을 만큼 성적이면 성적, 또 학교 생활이면 학교 생활 모두 지금 1등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는데요. 전경호 선생님께서 지금 우리 학생이 지망하고 있는 서울대 올해 입시에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서울대학교 수시 모집 정원에서 이제 크게 달라지는 것은요, 83%가 넘는 비중으로 수시를 선발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되는 현상이고요. 그만큼 상대적으로 이제 정시의 선발 비중이 많이 줄었다. 서울대 경우에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또 수시에서는 크게 이제 지역균형 선발과 일반 선발, 그리고 사회 배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 선발, 이렇게 크게 나눌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일반 전형의 경우에는 그 미술대하고 사범대 체육교육과를 제외한 나머지 학과들에서는 인문계건, 자연계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폐지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역균형 선발과 또 이제 그 사회배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기회균형 선발 전형에서는 2개 영역 이상 2등급 이내라는 최저학력 기준을 여전히 달고 있다는 점을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은 모집 단위를 잘 보시고 수시로만 100% 선발하는 학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자연계에서 수의대 같은 과, 인문계에서 뭐 교육학과 이런 과들은 수학교육과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수시에서만 100% 선발을 하기 때문에 혹시 이런 과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들이라면 정시에 도전한다는 것은 정시에서 뽑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점을 주의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서울대를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해 선생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학생이 지망하고 있는 대학이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입니다. 이 수시와 정시에서 우리 학생의 지원 가능성, 앞서 정시는 좀 언급을 해주셨는데 어느 정도나 될지 좀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시죠. 네, 일단 뭐 화면 보시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서울대학교의 수시의 경우에 지역균형 선발 같은 경우는 서류와 면접으로 100% 일괄 합산으로 이제 선발합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두 경영 2등급이 있고요. 일단 뭐 이 학생은 지금 서울대 환산 점수로 내신 1등급대 초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점수대들 학생들이 지원하기 때문에 지원은 가능하고요. 일단은 뭐 26명을 모집하기 때문에 작년 경쟁률이 4.81대 1이지만 꽤 많은 학생들이 지원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정시 보시면요. 정시는 뭐 낙원에서만 모집하고 서울대는요. 1단계 수능 100% 2배속 선발하고, 자, 2단계가 올해 바뀌었습니다. 이제 학생부가 반영비율이 줄고 10%, 그 다음에 수능 반영비율이 상당히 높아서 수능 중심으로 뽑겠다라는 부분이 좀 나타나고요. 네, 구술 면접 고사가 이제 30%가 적용합니다. 이때 구술 면접고사는 올해는 이제 수학과 전공 적성을 이제 병행하는 것으로 좀 바뀌었고요. 작년에 비해서 실제 2단계에서 수능 반영비율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수능 성적이 결정적 요인이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할 수 있고, 작년에 실제 그 백분위 환산 점수로 약 390%대 학생들이 지원을 했지만 실제 합격은 그보다 더 높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실제는 작년에 12명 모집에 1명이 2월 되면 이제 수시로 들어가면서 11명 모집에 77명이 지원해서 약 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께서 이제 수시와 정시에서의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의 어떤 가능성을 지금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지금 페이스를 잃지 않고 이제 꾸준히 해 나간다면 수시와 정시에서의 합격 가능성이 좀 보인다. 지금 이렇게 분석을 좀 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 합격 가능성을 좀 더 높이기 위해서 우리 학생에게 필요한 전략이 무엇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죠. 네, 일단 우리 학생은 이제 3학년 1학기 지금 내신이 남아있는데, 지금 맨 첫 화면에서 분석한 실제 성적은 국영수 과뿐입니다. 나머지 사회 과목이나 그다음에 제2고 같은 경우는 실제 좀 등급이 좀 1등급이 안 나오는 과목들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반영하면 약 1.1 후반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3학년 1학기 내신을 전부 다 1등급으로 좀 만들어줘야 전반적으로 좀 높은 이제 내신 점수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단 기본적으로 좀 수능 최저학력 기준 2개 영역 넘는 거는 뭐 충분히 이 학생 능력에서는 가능할 것 같고, 일단 과학탐구 영역이 이제 4월 모의고사부터 이제 2과목을 이제 선택해야 되는데, 서울대는 아시겠지만 2과목을 반드시 하나 들어가야 되고, 이때 1과 2는 다른 과목으로 이제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2과목을 어떻게 해서 얼마만큼 점수 나올 것이냐, 이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학교생활기록부를 좀 보시면 실제는 학교생활기록부에 해당하는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리더십 부분이나 그다음에 자율동아리나 자율멘토링, 자발적으로 본인 주도하에 어떤 이루어지는 이런 공동체적인 어떤 배려심이나 리더십을 보일 수 있는 그런 활동들이 좀 더 충실하게 기록되면 실제는 개인적인 어떤 공부나 개인적인 활동들은 많이 보이는데, 전체 어떤 공동체적인 어떤 그런 활동에 있어서의 리더십을 좀 보여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6월 모의 평가가 있는데, 일단 6월 모의 평가 때부터는 이제 재수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실제 지금 3월 재학생끼리 본 성적보다는 상당히 낮을 수 있다. 재학생들이 워낙 최상위권들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자기소개서를 이제 준비되기 때문에 6월 모평 이후에는 자기소개서를, 서울대 자기소개서 그 양식을 보시고 항목별로 어떤 내용을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집어넣을 것인가를 고민하는 시기가 시작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정시 대비인데요. 정시는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수능에서는 작년도 마찬가지지만 워낙 비율이 적다 보니까, 뽑는 인원이 적다 보니까 상당히 높은 점수대 학생들이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떨어지는 사례가 많았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그 화학생물공학부 같은 경우는 의대 진학을 목표로 한 학생들이 기본적으로도 지원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점수의 학생들이 실제는 들어왔다가 다시 이탈하더라도 일단 최초 합격 선에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우리 학생이 3월 모의고사 때 가중치가 있는 수리 영역 같은 경우도 지금 만점을 맞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학 부분에서의 만점이 표준 점수에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전략적으로 모든 영역에서 만점을 할 수 있는 그런 학습법을 좀 체계적으로 힘들겠지만 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워낙 극상위권의 친구들이 경쟁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학생 굉장히 우수하게 잘하고 있지만 보완해야 될 점으로 선생님께서 말씀을 해주셨고, 만점을 일단 목표로 하자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버님 잘 듣고 계시죠? 네, 잘 듣고 있습니다. 네. 평상시에 아드님 믿으시면서 굉장히 응원 많이 해주실 것 같은데요. 어떠세요? 네, 열심히 독려하고 있습니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돼요. 수리 논술하고 과학 논술은 안 하고 있는데, 네. 지역 균형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걸 안 하는 게 맞는지 좀 알려주시면. 네, 일반 전형에 대한 고민은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일단 뭐 서울대학교는 논술고사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예, 일단 그 구술 면접고사가 수시나 정시가 일관되게 가기 때문에 네. 실제 해당하는 학과별로 예, 학교 홈페이지에 보시면 지정 과목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까 화학생물공학부 같은 경우는 수학과 전공 적성. 자, 이런 식으로 어떤 지정 과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 거기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교수님들 앞에서 평가하고 그런 것들을 풀이하고 대답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는 어떤 고난도의 문제풀이가 아니라 학교에서 충실히 얼마나 학습을 했는가 정도를 확인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아버님 오늘 상담 내용은 저희가 또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요. 아드님과 함께 좀 찬찬히 잘 살펴보시고 좋은 결과 있었으면 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서울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합격 전략의 첫 번째는 내신 성적을 최상위권으로 유지해야 하고요. 비교과 활동도 꾸준히 하면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 등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소개서 등 서류 준비는 철저히 하시고 과탐 영역에서 과학2를 꼭 응시해야 합니다. 목표 점수는 3학년 1, 2학기 모두 전 과목 1등급을 맞되 특히 모의고사에서는 국어, 영어, 수학의 100분위를 99% 이상 끌어올릴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수능에서 국어 A 98점, 수학 B, 영어 B는 100점, 과탐 두 과목 역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맞아야 합니다. 추천 전형은 우리 학생의 희망대학이기도 한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지역균형 선발과 정시 모두 추천해드립니다. 2014 대입 합격 멘토링. 월요일부터 금요일 밤 10시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의 1:1 입시 컨설팅 참여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포털사이트에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를 검색.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홈페이지 중앙에 1:1 입시 컨설팅 배너를 클릭. 이제 상담 신청 자료 입력 수정을 누르시고 상담을 받기 위한 정보 동의 및 개인정보를 작성해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1단계 1학년부터 현재까지 내신 성적을 입력. 2단계 출결, 봉사활동, 어학성적, 수상실적 등 비교과 활동도 작성. 3단계 지금까지 참여했던 모의고사 성적을 작성하면 접수 완료. 수험생, 학부모 모두 홈페이지 접속 스타트.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많은 신청 바랍니다. 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방송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상담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비공개로 하고 있고요. 사전에 우리 수험생과 제작진이 충분히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최고의 선생님들께서 분석을 하고 계십니다. 그 분석 내용 생방송을 통해서 또 전해드리고 있고요. 자, 그럼 계속해서 두 번째 상담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저는 컴퓨터공학과를 희망하고 있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네, 좋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요? 제가 제 지금 성적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느 정도인지 알고 싶은데요. 예, 알겠습니다. 컴퓨터 계열로 진학을 하려고 하고요. 네, 이번 상담과 분석은 윤상형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좀 꼼꼼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그 자료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자, 먼저 학생의 내신 성적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신 성적은 1, 2학년 평균인데요. 국어는 4.25등급, 수학은 2.75등급, 영어는 3.5등급, 과학은 4등급. 그래서 국수 영과 평균이 3.6등급입니다. 자, 다음은 이번에 봤던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어 A형 선택했고요. 100분이 97.8에 1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수학은 B형을 선택했습니다. 74.33% 100분이 4등급이고요. 그다음에 영어 B형 선택했습니다. 88.99 100분위에 2등급이고요. 과탐은 좀 성적이 좋지 않은데요. 물리 1을 선택했고 100분위는 63.55에 4등급. 화학원은 100분위 20.49에 6등급. 해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100분위 합계 303점이고요. 그 다음에 등급은 3등급 정도 됩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보겠습니다. 자, 학생의 비교과가 좀 많은 편인데요. 먼저 교내외 활동 보시겠습니다. 자, 학급 대의원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으로 2학년에 과학, 융합, 독서, 토의반이라는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이 2학년 1년간 426시간, 꽤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의미 있는 외부 활동으로 군산대 과학영재교육원에서 정보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자, 다음 수상 경력 보시겠습니다. 자, 수학 창의적 체험활동 보고서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고요.
그다음에 동아리 PT 발표대회에서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과학융합 독서 토의 동아리 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고요. 교내 과학경시대회에서 지학 부문 금상을 수상했습니다. 자, 이 학생이 지망하고 있는 전형 대학은요. 일단 1지망에서 한국산업기술대의 컴퓨터공학 전공을 일반 학생 전형으로 지원하려 하고 있고요. 2지망은 전북대의 컴퓨터공학부의 큰 사람 전형 또는 일반 학생 전형,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전북대 IT정보공학과의 큰 사람 전형 또는 일반 전형으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과 비교과를 이렇게 쭉 보면요. 특히 이제 비교과에서도 이제 주목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기주도 학습 시간이 굉장히 많고요. 또 수상 내역을 보면은 이제 수학과학뿐만이 아니라 문학과 예술, 뭐 미술 이쪽에서도 굉장히 음악 이쪽에서도 굉장히 다방면의 어떤 특성을 보이는 학생인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자 하는데요. 우리 윤상영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어떻게 분석하실 수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죠. 일단 내신 성적을 부족하면요, 다른 교과에 비해서 수학 과목의 성적이 좀 우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 또 수학 교과는 다소 떨어지지만 국어와 영어 교과가 우수한 편입니다. 따라서 이 학생은 뭐 특별한 이유가 있지 않다면 국어와 영어와 수학 모두에서 우수한 편의 그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CG 좀 보여주시면요, 3월 모의고사 성적을 기준으로 해서 학생의 위치를 대략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3월 모의고사 성적을 보시면 100분위 합이 303점이고요. 그 다음에 평균 3등급 정도로 보이고 있는데, 자, 컴퓨터 관련 전공을 희망하고 있는데, 이 정도 성적대라면 수도권에서는 수원대학교 또는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정도 지원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 국립대 중에서는 충남대와 충북대 정도의 컴퓨터공학과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도 선생님 함께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비교과 부분은 상당히 좀 우수한 편입니다. 앞서 정경원 선생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관련 과학 교과뿐만 아니라 국어나 문학 이쪽에서도 대단한 활동들을 했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부분들이 과학과 관련된 외부 캠프의 참여 활동, 그다음에 수상 경력이 많다는 점이 좀 의미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여기서 학생에게 좀 질문 하나 좀 던지겠습니다. 네. 학생부 기록 내용 중에서요, 다양한 캠프에 참여한 그런 기록이 많은데요. 이건 학생 개인이 참가한 건지 아니면 학교 차원에서 단체로 이루어진 건지 그걸 좀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거는 학교에서 주도를 해가지고 제가 추천받아서 들어간 겁니다. 예. 그래서 추천을 해주세요. 네. 네. 이런 경우는 자기소개서 같은 거에 어떻게 좀 기록을 해야 될까요? 예. 일단은 개인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지원한 그런 어떤 활동들이 더 의미가 있겠지만 학교 차원에서 이루어진 활동이라 하더라도요, 학생이 어떤 활동을 통해서 학생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었는지 그 의미 또는 영향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기록이 된다면 또 자기소개서에 구현이 된다면 훨씬 더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 부분도 잘 살려서 나중에 자기소개서에 활용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뿐만 아니라 우리 남학생들 가운데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들이 상당히 많고, 그리고 어떤 활동을 좀 입학사정관 전역을 위해서 잘 활용하면 좋을지에 대해서도 궁금해하는 학생들 많을 것 같은데, 전경호 선생님께서요, 네, 우리 컴퓨터나 이 IT 계열로 입학사정관 전형을 준비할 때 네, 어떤 활동에 좀 주목을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컴퓨터나 IT 계열로 이제 진학을 희망하는 학생들은 입학사정관 전형을 이제 염두에 둘 때요, 역시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것은 교과 내신 성적을 1단계에서 서류평가 중요한 항목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교과 내신 성적을 좀 관리하는 데 신경을 써야 될 것 같고요. 또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수능 모의고사 성적의 100분위의 특징이 국어와 영어도 그렇지만 수학도 사실은 등급 컷에 굉장히 가까운 편에 있어요. 그래서 수학도 지금 보면 자연계 학생이니까 수학을 좀 잘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모의고사 4등급이 나오고 있는데 2.6% 정도만 100분위로 올리면 사실 3등급대로 진입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도 현재 1등급인데 사실은 97% 간단 이렇게 걸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시 영어도 불안한 2등급을 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걸 신경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합도 측면인데요. 서류에서 내신 성적의 어떤 우위를 조금 보인다면은 다음으로 이제 눈여겨보는 것이 전공 적합도일 텐데 그 항목에서 우리 학생이 지금 동아리 활동에서 과학 융합 독서 이 동아리반 활동이 있는데 여기서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좀 점검을 해서 이제 좀 수렴을 할 때가 됐고요. 네. 지금 이제 3학년 1학기 중간고사가 다가오는 시점이기 때문에 비교과 활동을 더 막 크게 벌릴 시점은 아닌 것 같고 아주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국가
기술 자격증 가운데 뭐 컴퓨터 관련된 IT 관련된 어떤 컴퓨터 정보 처리 기능사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자격증들이 있는데 요게 아마 2달 내지 매달 이렇게 실시되는 어떤 시험들인데 준비가 좀 됐다면 이런 것들을 1학기 때까지는 한번 준비해서 응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생활기록부 상에 나타나 있는 기록되어 있는 것들을 꼼꼼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한 내용들이 컴퓨터나 IT 계열과 관련된 어떤 선생님들의 평이나 평가가 있다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자기소개서의 작성에 반영을 해야 되고요. 또 추천서에도 그런 점이 반영될 수 있도록 추천서를 작성해 주신 선생님께 의뢰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한국산업기술대학교하고 전북대학교입니다. 이윤상께서 우리 학생이 희망하고 있는 대학의 특징 그리고 지원 가능성 어느 정도나 되는지 좀 확인을 해주시죠. 예,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의 특징을 화면으로 준비해 보았는데요. 보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 보여주시죠. 예, 먼저 한국산업기술대 컴퓨터공학 전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시 1차와 2차로 나눠지는데요. 1차에서는 일반 학생 전형으로 적성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 학생 전형으로 면접형이 있습니다. 자, 일반 학생의 적성형의 경우에는 학생부가 20% 반영이 되고요. 적성평가가 80% 반영이 됩니다. 자, 여기서 80%를 차지하는 적성평가의 내용은 국어와 수학 영역의 문학으로 구성이 되는데 20%를 차지하는 그 학생부 성적, 전년도 학생부 성적을 보면요. 합격자 평균이 한 4.5등급 됐습니다. 우리 학생은 3.6등급에 속하기 때문에 일단은 합격권에 내신 성적이 들어왔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국어 과목의 그 학생부 성적이 좋은 편은 아니지만 3월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맞을 정도로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반대로 모의고사 성적이 조금 부족하긴 하지만 그 학생부 교과 성적이 꽤 우수한 편이거든요. 그래서 국어와 수학으로 진행이 되는 적성평가에서도 매우 어떤 우수한 결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학생부 일반 학생 전형의 적성형은 가능성이 좀 높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일반 학생의 면접형을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1단계에서 학생부 성적으로만 5배수를 선발합니다. 그리고 2단계에 가면 학생부 70%, 심층 면접이 30% 들어가는데요. 전년도에 그 합격자 내신 평균을 살펴드리면 한 3.2등급 정도 됐습니다. 그럼 우리 학생의 그 학생부 성적은 아까 3.6등급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학생부 비중이 70% 정도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면접을 매우 잘 보지 않는다면 면접을 매우 잘 보지 않는다면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수시 2차를 보시겠는데요. 수시 2차에는 그 학생부 전형으로 돼 있는데 학생부 100%로 선발합니다. 일반적으로 학생부 100%로 선발하게 되는 경우에는 학생부 그 기준 등급이 다른 전형에 비해서 높게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생부 전형으로는 합격 가능성이 조금 더 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전북대의 수시 전형도 좀 함께 살펴볼까요? 네, 전북대학교 한번 살펴드리겠는데요. 먼저 수시 1차에 있는 큰 사람 전형으로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람 전형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이루어지는데요. 1단계에서는 서류평가로 100%, 그 다음에 2단계에서는 1단계에 50%에,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이 50%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최저학력 기준이 보시는 바와 같이 설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 학생의 경우는 교과 성적도 비교적 우수한 편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교과 성적 못지않은 비교과 성적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비교과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도 꽤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좀 걱정스러운 것은 입학사정관제 전형은 일반적으로 모집 인원이 좀 적은 편이거든요. 이 부분이 크게 변수로 작용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다음 수시 2차의 일반 전형을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단계에서 3배수를 선발하는데 학생부 100%로 선발을 하게 되고요. 2단계에 가면 학생부를 80%, 그 다음에 심층 면접을 20% 들어가게 됩니다. 학생부의 영향이 많이 크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공개하고 있는 컴퓨터공학부 일반 전형의 학생부 평균 등급보다 지금 현재 학생이 맡고 있는 점수가 조금 비슷하지만 조금은 그래도 합격권 안에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전형 중에서는 일반 전형이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학생의 지금 상황을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합격 가능성이 좀 많다 이렇게 지금 분석을 하시고 계신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야 성공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선생님?
자, 먼저 여기 시기별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그 학생이 희망하는 전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학생부 교과 성적이기 때문에요. 가장 단기적으로는 학생부 교과 성적을 높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아직 3학년 1학기가 남아 있고요. 이 학생의 성적을 보시면 1학년 때에 비해서 2학년 때 조금 떨어지는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에 다시 성적을 올릴 수 있다면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중기적으로는 6월 모의고사까지 그 수능 성적을 좀 올리는 게 필요합니다. 자연계 학생임에도 불구하고 국어와 영어 성적이 조금 나은 편이고 수학과 과학 성적이 좀 부족한 편인데요. 그 수학과 과학 성적에 있어서 최저 기준 이상으로 올려주시는 것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학생이 한국산업기술대학을 진학한다면 지원을 한다면 적성평가를 통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요. 그 적성평가에 대한 대비, 그 다음에 또 심층 면접에 대한 대비를 장기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자, 당장에 지금 보면은 중간고사 때부터 내신 성적 향상에 조금 더 주의를 기울여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선생님,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고 있는 대학들 외에 또 어떤 대학을 좀 추가로 추천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우리 학생이 지금 한국산업기술대학을 일지망으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요. 그 한국산업기술대학하고 좀 성적도 비슷하고 성격이 좀 비슷한 한국기술교육대학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자, 화면 보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한국기술교육대학교에서 여러 전형 중에서요, 제가 이제 추천을 드리고 싶은 전형은 수시 1차에 있는 일반 전형입니다. 이 수시 1차의 일반 전형은 적성평가 100%로 우선 선발을 하게 되고요. 일반 선발의 70%는 학생부 성적과 적성평가를 일정 비율로 반영해서 선발을 하게 됩니다. 그 전년도에 합격자들의 학생부 평균 등급을 보면 4.13 등급 정도 되거든요. 학생부 기준 등급 안에 들고 있기 때문에 합격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수능 최저 기준도 현재 모의고사 성적만 유지한다 하더라도 합격 기준 충족점 안에 들게 되고, 그다음에 세 번째, 그 전공 적성 평가가 한국기술교육대학은 다른 대학과 달리 영어와 수학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학생의 모의고사 성적이 영어가 2등급이거든요. 그다음에 교과 성적도 그렇게 나쁜 편이 아니라서 영어에 강점이 있는 학생이다라고 생각이 돼서 전공 적성 평가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컴퓨터 공학에 관심이 많은 학생을 위한 상담을 진행을 해봤는데요. 저희가 또 자세한 내용은 이메일로도 보내드리니까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프로그래머가 꾸민 고3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향상시켜야 하고요. 자신이 희망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전략적인 수능 공부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또한 지원 계획에 따라 6월 모평 이후부터는 적성고사 또는 심층 면접을 준비하셔야 되고요. 목표 점수는 내신은 3등급 초반대까지 올려야 하고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위해서 수학 B와 과학 탐구를 4등급 이내로 향상시켜야 합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적성형 일반 학생 전형, 전북대학교 큰사람 전형과 일반 전형, 한국기술교육대 일반 전형을 추천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청소년 지도학과에 재학 중인 고경민입니다. 3월 5에서 치르셨을 텐데 혹시 잘 치르셨나요? 정리 잘 하셨죠? 순위는 꼭 모의고사 풀어보시고 틀린 문제가 가장 중요하니까 꼭 다시 한번 풀어보시고 자기 것이 될 때까지 풀어주시는 거 좋아요. 언어하고 외국어는 좀 법칙이랑 문법과 잘 안 외워져요. 해당하는 문제, 문법이나 법칙 같은 것을 오답노트 옆에 적어두고 다시 한번 공부하시면 틀림없이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지금처럼만 공부하신다면 꼭 원하는 대학에 합격하실 수 있을 겁니다. 힘내세요. 파이팅! 네, 공교육을 살리고 사교육의 부담을 덜어드립니다. TBS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까지 함께하고 계시고요. 자, 2014학년도 수시 상담 계속해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세 번째 학생 전화 연결돼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해요. 네, 지금 대학 입시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고3 학생입니다. 중간고사 앞두고 마음도 바쁘고 그렇죠? 네. 예, 본격적으로 이 진학과 관련해서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해요? 제가 그 성적은 안 좋은데요. 서울 중위권 대학에 갈 수 있을지,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궁금해서
하게 했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성적과 활동을 좀 함께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상담과 분석은 김호성 선생님께서 준비를 해주셨거든요. 화면 보면서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 지금 1학년 동안 내신 국어 3.1등급, 수학 3.8등급, 영어 2.7등급, 사회 3.4등급 평균 나와 있고요. 국영수사 평균은 3.3등급 나와 있습니다. 3월 모의고사 모의수능 성적을 보시면 국어 B형 100분이 74%의 4등급, 수학 A형은 85%의 3등급, 영어 B형은 56%의 5등급, 그 다음에 사회탐구 영역에서는 법과 정치, 경제가 각각 4, 5등급 나왔고, 국영수사 합계 100분이 266%의 4등급 나왔습니다. 네, 자 비교과 활동 보겠습니다. 예, 일단 교내 활동을 보시면요. 2학년 때 학급 반장 역임했고 또 2학년 때 CPS 선풀 누리단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을 364시간 이수했고요. 그 다음에 총 109시간의 봉사활동인데 주로 이제 멘토링 봉사가 많았다는 점 특이합니다. 예, 수상 내용으로는 모범상과 최고 학급 최우수 리더상을 받았고요. 예, 우리 학생 지망학과는 1지망에 경제학과 또는 금융학과, 2지망은 경영학과, 3지망은 회계학과 희망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설명해 주셨는데 우리 학생 보면 학교 교육 과정이 굉장히 성실하려고 노력했던 학생이라는 인상이 굉장히 강한데요. 김호성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 지금 어떻게 분석하고 계신가요? 예, 일단 우리 학생의 내신 성적이 지금 수능형 모의고사보다는 조금 더 높게 나와 있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제 학교 생활 상당히 충실히 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고요. 특히 이제 비교과 활동에 보시면 그 동아리 활동, 예, 봉사활동 이 두 가지가 상당히 좀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동아리 활동 같은 경우는 그 선풀 누리단, 예, 그러니까 선풀을 달아가지고 이렇게 여러 가지 홍보 캠핑까지 상당히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구체화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봉사활동 같은 경우는 한 지역의 예, 초등학교에 그 학습 도우미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했다는 의미, 또 멘토링을 했다는 의미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이 학생이 지금 전공을 희망하는 게 경제학과인데 경제나 경영과 관련된 그 전공과 적합한 그런 교내 활동이 상당히 부족하다.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아쉬움으로 좀 남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억 모의평가 기준으로 이제 학생이 희망하는 그런 대학들의 좀 수준을 보시면 일단은 지금 그 희망하는 그 대학들에서 이제 서울권의 중위권을 희망하는 그런 부분이 좀 앞서 학생이 이제 얘기했던 부분인데 실제는 그 서울 중위권보다는 일단 지금 현 시점에서 3월 모의고사 기준이라면 일단 서울 소재라면 일단은 이제 수도권에서 강남대나 대진대, 안양대, 한세대 그 다음에 지방국립대라고 따지면 강릉 원주대, 한국교통대, 그 다음에 이제 군산대, 목포대, 뭐 순천대, 경남대 이런 정도의 대학이 지금 현재 예, 수능형 모의고사 점수로 지원 가능한 대학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종합적으로 보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학생이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에 대한 어떤 욕심 분명히 거기에 맞게 준비는 해야 되겠지만 아직까지 어떤 그 서울의 중위권 대학보다는 수도권의 상위권 대학도 상당히 의미 있는 대학이나 학과가 많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까지 좀 시야를 넓히는 그런 마음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예, 조언해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아직까지 대입 전략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전형을 아직 생각을 좀 못한 것 같은데요. 어떤 전형을 중심으로 전략을 짜면 좋을지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일단 뭐 우리 학생은 정시보다는 일단 수시로 예, 지원하는 것이 좀 더 유리할 것 같고 네. 수시라면 이제 입학 사정관제 전형하고 적성검사 전형을 제가 이제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입학 사정관제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3학년 1학기까지 부족한 학교생활 기록부를 좀 채워나가는 부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공과 적합한 어떤 활동 내역들이 지금 현재 잘하고 있는 동아리 활동과 봉사활동과 병행해서 좀 기록되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워낙 그 방과후 교과 활동 프로그램을 2학년 때 많이 예, 들으면서 상당히 2학년 때 좀 뭔가 향상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학교 생활의 어떤 적극성을 3학년 1학기까지 계속해서 보여줌으로써 학교 생활에 충실히 사교육 없이 열심히 하고 있음을 좀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이때 이제 자기소개서가 이제 분명히 또 주요한 어떤 요소로 작용할 텐데 네. 일단 학생이 저희 이제 신청할 때 신청서 내역에 쓴 글을 보니까 좀 글 쓰는 부분이 조금 더 다듬어야겠다. 예. 예, 일단은 뭐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내용을 여러 가지 적다 보니까 이제 두서없이 적은 것 같지만 그래도 좀 글에 대해서 조금 유령 있게 쓰는 연습을 해줘야 자기소개서는 글 하나로 상대방에게 자기를 소개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일단 제가 일단 경희대학교 창의체험활동 전형을 한번 가지고 이 입학사정관 전형에 대한 예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예, 일단 경희대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 같은 경우는 일단은 뭐 전형 자료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창의적 체험활동 보고서 또는 뭐 개인활동 실적 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자기소개서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것은 평가에서를 보시면 이 대학에서 밝힌 건데 교과의 활동이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여러 가지 활동이 있지만 본인이 장점인 동아리 활동과 봉사 활동을 좀 더 두각을 시키면 될 것 같고 방과후 학교 활동에 대해서도 본인이 장점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부각시키면 될 것 같은데 역시 자기소개서가 중요한 부분이라 이런 부분이 조금 이제 보완이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그런 다양한 체험이나 탐색, 독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학생부에서 좀 읽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걸 좀 읽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자기소개서에서 보시면 일단은 좀 지원자의 어떤 그런 지역적인 환경에서 얼만큼 내가 더 성장을 1학년 때부터 2학년 때 했는가, 또 2학년 때 3학년 때 얼마나 했는가 이런 부분이 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입학 후 학업 진로 계획에 대한 부분 분명히 이제 그 지원학과와 관련된 전공 적합성 준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입학 후에 내가 대학에 입학 후에 어떻게 내가 계획을 해서 공부하겠다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서술하는 연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공, 적성검사형이죠. 예, 자기소개서에 대한 내용을 아까 말씀드렸고요. 적성검사형을 보시면, 일단 적성검사형으로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대학들이 이제 본인이 희망하는 서울 중위권 대학은 없습니다. 대부분 다 이제 서울의 중하위권 대학하고, 그 다음에 수도권에 있는 대학들. 그렇지만 서울 그 중하위권 대학 중에서도 이제 세종대와 같이 의미 있는 대학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대학에 해당하는 부분에서 적성검사를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 세종대학교나 뭐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또 이제 주변에 있는 뭐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도 예, 지원 가능한데, 중요한 것은 이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는 상위권 대학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성검사 전형에서. 보통은 이제 2개 영역 중에 1개 영역 2등급, 1개 영역 3등급에 해당하는 이런 부분에 대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맞춰줘야만 기본적으로 이제 세종대를 포함해서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본인이 좀 장점이 수학 A형과 그다음에 사회 탐구 영역의 한 과목 정도를 예, 좀 더 전력적으로 준비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적성검사 문제 유형. 실제는 이제 이런 이제 세종대 같은 경우는 국어, 영어, 수학 3가지에 해당하는 영역을 동시에 시험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대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 보기 전에 일단 적성검사 전형에 대해서 준비를 한다는 마음에서 적성검사 문제집 한 권을 좀 풀고 그다음에 모의평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지금 시간이 상당히 준비하는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좀 부족하기 때문에 네. 시간을 많이 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강한 의지, 아까 목소리 들으니까 의지가 상당히 강해 보이는데 그런 의지로 집중력을 발휘해서 좀 예, 풀어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이 좀 지원이 가능할 만한 대학들을 좀 추천을 해주시죠. 예, 일단 뭐 화면 보시면서 간단히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명지대학교를 제가 좀 추천하고 싶고요. 물론 네. 적성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이제 세종대학교. 예, 이 3개 대학교는 지금 적성검사 전형입니다. 그러니까 명지대학교나 세종대학교는 서울에 있는 중위권 대학이고요. 그 다음에 가천대학교도 나름대로 학생들이 입학 후에 만족도가 높은 대학이니까 이런 대학은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다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에 대해서 세종대학교는 있고 명지대학교랑 가천대는 없다. 근데 명지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추천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학생부가 이 학생이 좀 높기 때문에 학생부에 대한 실질 반영률이 상당히 높은 학교입니다. 그래서 적성검사보다는 좀 학생부가 유리한 학생들이 좀 유리하고요. 예. 그다음에 가천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단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고 대신 만족도가 높은 학교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학교에서 가장 주력적으로 많이 뽑는 전형이 적성검사 전형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1차와 2차에 나눠서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지원하면 되겠습니다. 자, 세종대학교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대학이 상당히 높은 수준의 학생을 뽑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수학 A형과 사회탐구 한 과목에 대해서 특히 법과 정치가 상당히 강세인 학생이니까 그런 부분을 좀 전략적으로 준비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입학사정관제 전형으로 아까 말씀드린 경희대 창의력 체험활동이나 동국대 두드림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을 저희가 추천하는 이유는 역시 이 학생의 그 동아리 활동과 그다음에 봉사활동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자신의 전공 적합성하고 얼마나 강하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만 자기소개서에서 밝히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께서 명지대와 가천대, 세종대학교는 적성 전형으로 그리고 입학사정관 전형으로는 경희대와 동국대를 추천을 해주셨어요. 우리 학생 잘 듣고 있죠? 네. 네,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으면 여쭤보셔도 돼요. 근데요, 보시다시피 제가 내신이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데 희망 대학은 많이 높은 편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맞는 전형들을 찾아봤거든요. 근데 막 논술 전형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전에는 아예 생각도 안 하다가 논술 전형이란 걸 보게 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서. 논술 전형을 지금 고민을 좀 해본 것 같은데 논술 전형에 적합한 학생인지에 대해서는 선생님께서 좀 냉정하게 네. 평가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일단은 뭐 학생의 생활기록부나 어떤 그런 아까 이제 자기소개서 어떤 글쓰기 능력을 봤을 때 실제 지금 인문계 학생들은 3학년 때 대학별 유형에 대한 논술에 지금 이제 집중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학년 때와 2학년 1학기까지 많은 양의 독서량을 가지고 2학년 때부터 여름방학부터 글쓰기의 연습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2학년 겨울부터 해가지고 대학별 유형에 맞춰 지금 글쓰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지금 시기에 시작한다는 것은 좀 절대적인 시간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이 짧은 시간 동안 집중할 수 있는 적성검사 전형이 좀 더 본인에게 적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선생님 말씀 좀 이해했나요? 예.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께서 해주신 조언을 바탕으로 좀 준비 잘해서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또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좀 잘 살펴보세요. 네. 네, 고맙습니다. 자, 우리 학생을 위한 결정적 코치 전경원 선생님과 함께 정리합니다. 네, 고3 우리 학생의 합격 전략입니다.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어야 하고요. 입학 사정관제를 준비할 경우에는 생활기록부상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자기소개서 작성에 최선을 다하셔야 합니다. 또한 전공 적성검사를 준비할 경우에는 서울권 대학에 진학하기 위해서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희망 대학의 기출문제 등을 한번 풀이해 보시기 바라고요. 목표 점수는 3학년 내신 성적의 경우 주요 과목에서 2과목 이상 2등급을 확보하고 나머지는 3등급을 유지하셔야 합니다. 수능에서는 수학 A는 70점, 사회탐구 법과정치 43점을 목표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추천 전형으로는 경희대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전형, 동국대 두드림 전형, 그리고 전공 적성검사 전형으로는 명지대, 가천대, 세종대를 추천해드립니다. 뉴스, 생활 정보가 가득한 TBS TV. TBS TV는 케이블 TV와 IPTV, 지상파 DMB TV, TBS 교통정보 앱 외에도 서울 지하철 객실내 TV나 PDP TV, 또 인터넷을 통해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를 지금 바로 경험하세요. 네, 자, 오늘도 고3 수험생을 대상으로 소중한 상담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김호성 선생님 그리고 윤상형 선생님과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마련했던 지난 3월 30일 TBS와 한국교육컨설턴트협의회가 함께했던 2014학년도 대학입시 정보설명회, 이번 설명회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또 방송으로도 마련을 해봤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밤 9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 TBS에서 다시 방송이 되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2014학년도 입시의 핵심과 전략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자, 내일도 성공적인 대입 전략 세우기를 주제로 입시 상담은 계속됩니다. 내일 이 시간도 함께해 주세요. 오늘 고맙습니다.